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보세요. 라스베가스 가시면 되게 재밌어요.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컨설팅도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대만 갔다 왔잖아요. 대만에 영상이 지금 한 두세 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타이난을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 타이난 얘기를 많이 했냐면, 타이난이 그 여행자의 정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특히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불고 있는데, 특히 요새 뭐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레트로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부산의 벽화마을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북촌 한옥마을 그 가회동이죠. 가회동 그 골목을 갖다가 이렇게 다녀보는 그런 것도 다 투어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외국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타이난이 그런 골목 투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골목은요, 이게 그 동네에 혼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귀신들이 많다 그랬는데, 귀신들이 뭐 많으면 뭐 그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들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린 혼은 딴 게 아니고 그 거기에 살았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역사들이 그 골목길에 이렇게 군데군데 다 묻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도 거기 있고, 그래서 타이난이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볼거리라든가 그 여행으로서의 가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은 뭐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왜 신뢰하지 않냐 하면,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뱉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험은 그 일개인의 경험치로서는 유효하지만, 그게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내거나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볼거리라든가 그 동네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을 굉장히 선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는 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정보 책자를 하나 사요. 론리 플래닛 같은 그런 식의, 뭐 우리나라 같으면 셀프 트래블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책을 하나 사서, 대충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볼거리가 이루어져 있고 교통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좀 습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책은 에세이를 봐요. 특히 그리고 현지인들이 쓴 에세이를 잘 번역해 놓은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여행자로서 굉장히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치와 내공을 녹여낸 그런 에세이들을 즐겨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책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집약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롯이.
거의 몇 년치, 많게는 10년, 20년치가 그 책 한 권에 집약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보 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 책자를 사는 거예요.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로니트 프렌이 서문에서도 정보라는 거는 이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책을 펴는 순간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서문이 프롤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자를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고맙게도 유튜버들이 가갖고 이렇게 쭉 찍어 놓은 거 보면 거기 정보들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긴 하는데, 진짜 제가 여행을 즐기고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의미를 찾고 이런 걸로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요번에도 책을 거의 한 두세 달 가까이 지켜본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루트는 시간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아예 타이페이, 타이중 이런 북쪽은 배제하고 사실은 까오슝이랑 타이난을 갈 생각이에요. 특히 타이난. 그런데 10일 정도 일정이 있어서 이제 타이난을 갔단 말이죠. 가면서 그 책을 갖다가 몇 번씩 읽었어요. 제가 한 3번쯤 읽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고사성어 중에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있잖아요. 100편이라는 건 100번이죠. 그건 편자가 책의 권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몇 번 읽었는지 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100번쯤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 읽고 갔어요. 3번 읽고 오만방자하게 이제 타이난 이 정도면 알 수 있겠다 라고 갔는데 웬걸 방위도 안 잡히더라고요. 방위도 정확하게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생각이, 이거 욕심내지 말자. 몇 개만 캐치를 하더라도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찬루라고 하는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민찬루를 따라서 노포들이 있거든요. 노포들을 다양한 직군별로 다다미 팔고 극장도 있고 음식점 당연히 있고 도장집도 있고 이런 그 노포들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이 책이에요. 타이난 노포 산책. 이 책을 3번을 읽었어요. 이게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이거는 그 대만 저자가 쓴 글인데 우리나라 분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은요 서문에 다 나와 있어요. 서문하고 인덱스, 그러니까 차례를 보면 그 책의 모든 골격 구조와 근육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뒤에 이제 그 나온 말들은 살이에요, 살. 그래서 저자가 잠깐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요새. 천구이펑인가? 천구이펑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시간과 함께 달린 기록들, 그러니까 노포죠. 그 다음에 번역하신 분은 또 프롤로그에서 뭐라고 썼냐면 내 영혼은 나에게 속한다 라고 썼어요. 중국어로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수를 해준 또 중국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오래된 낭만이 가득한 타이난의 매력.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찬루 노포 산책, 신메이제 노포 산책,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거리를 노포를 따라서 이제 역사를 탐방해가는 그런 식의 에세이가 돼 있어요. 구조 자체는 우리나라의 그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아는 거는 많으신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사실 날림으로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인기를 얻게 되니까 뒤편에 가서 이제 영혼을 갈아 넣기 시작을 하셔서,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은 조금 그래도 볼만한데, 처음에 나왔던, 제가 그 책을 들고 남도 투어를 갔었거든요, 학생 때. 강진, 해남, 뭐 땅끝마을, 뭐 그 다음에 담양, 이런 쪽에 제 은사님이 그 황지우 선생님이거든요, 황지우 시인.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명옥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담양에 이제 가시면은 그 서원들이 많이 있어요. 소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자, 면항정, 송강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귤떡마을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약간의 등산 코스도 있고. 하여튼 다시 타이난으로 돌아와서, 요번에 그래서 가면서 이제 좀 오만방자하게, 책 3번 정도 읽었으니까 뭐 타이난 정도는 막말로 접수하겠구나, 그러고 갔다가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 맞았어요. 그럴 만한 그릇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요번에 가면서 그 도장 가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도장 가게 찾지도 못했어요. 도장 가게 가서 그 누구 줄 선물을 좀, 도장을 하나 파갖고 선물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잃어버려 가는 것도, 우리도 잃어버려 갔잖아요. 제가 인사동에 이제 어쩌다가 가는 그 우리나라 노포 도장 가게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갔단 말이죠. 그 도장이라는 거는 서예하고 조각하고 집합된 어떤 예술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한자, 제가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의 그 한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읽으면 읽을수록 그 클래식들, 요즘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저 시진핑 정권 및 그 덩샤오핑 이후에 그 천박한 중국 문화 말고,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들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문화 자체가. 그리고 우리도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는 사실 뭐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도장 가게는 찾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하나 건진 거는 극장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린 옛날 감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극장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간판 기사죠. 그러니까 간판 그리시는 분이 직접 손으로 그리세요.
국보예요, 국보.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명사들이, 셀럽들이 와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극장을 다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CGV랑 메가박스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롯데 시네마 그래가지고 멀티플렉스를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옛날 감성을 가진 간판이 있고, 그 간판을 보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정서는요, 제가 해외 처음 갈 때랑 굉장히 흡사해요. 가슴이 뛰는 현상 자체는. 저는 로미오와 주리엣도 극장에서 봤습니다. 지금 동화면세점에 있는 그 광화문 내거리에 동화면세점 건물에 국제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마지막 로드쇼를 했던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제가 가격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850원이었어요. 입장료 하나 끊는데. 그래서 그때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서 올리비아 하세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올리비아 하세 보면서 저렇게 예쁜 여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극장에서 아버지가 보여줘가지고 킹콩, 제시카 렌지 나오는 그 킹콩도 봤었고, 국도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을지로 4가죠. 4가쯤에, 4가인가 2가인가 하여튼 을지로에 국도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벤지라는 똥강아지가 나오는, 그 당시에는 그 OST도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I feel love 해갖고 시작하는 그런. 그 이후에 이제 저 혼자서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뭐 단성사 같은 데서는 해바라기를 봤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대한극장은 그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70mm 필름을 돌려주는, 다 35mm 필름이잖아요. 근데 70mm 시네마스코프를 하는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었어요. 거기서 봤던 성룡의 영화, 그냥 들어갔는데 취권, 용서야, 로보캅, 뭐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막의 라이온,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마이웨이, 아니다, 그 꼬마랑 같이 나가서 노래 불렀던 거 있는데, 히트시키신 분, 작곡하신 지 이제 오래되셨죠. 그분의 사막의 라이온 같은 것도 거기서 봤고, 올리비아의 로렌스도 거기서 봤었어요. 그 다음에 명보극장,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명보극장이 있죠. 명보극장에서는 아마데우스를 봤던 기억이 제일 나요. 그다음에 피카디리 극장에서는 그 당시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갔던 코브라라는 영화 있었어요. 액션 영화인데 람보를 갖다가 히트시키고, 아주 그냥 실베스타 스텔론이 전 세계 그 액션 배우의 탑 티어로서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나왔던 무대뽀 액션 영화 코브라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바로 단성사가 있죠. 단성사는 뭐 김똑강이 저기 활약했던 걸로 유명하죠. 우미관이라는 극장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져 버렸고, 그 단성사에서 제가 뭘 봤었냐면 터미네이터 1을 봤었어요. 다 극장에서 개봉할 때 봤죠. VOD로 본 게 아니고.
피카디리 극장에서 또 봤던 거 생각나는 게, 로저 무어가 007일 때, You Eyes Onl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3편일까 그랬을 거예요. 문레이커 다음에 나온 거니까. 그, You Eyes Only도 기억이 나고, You Eyes Only 같은 경우는, For Your Eyes Only라는 그 OST가 시나이 선이라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배우란다. 가수였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던, 뭐, 그래서 시나이 선도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어요. 음악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칭, 뭐, 그 다음에 타칭, 저를 아는 이제 타칭, 헐리우드 키드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사당동에 있는 문화학교 서울이라는 시네마테크가 있었는데, 그 시네마테크에서 이제 못 봤던,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왔던, 프랑스 영화나 뉴저먼 시네마나 뭐 이런 영화들, 소위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술 영화라고 불렸던 것들, 고다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와 트리포라든가, 뭐 빈 벤더스라든가, 뉴저먼 시네마에 그런 사람들의 영화, 그 다음에 제3세계 영화들, 뭐 아빠스 키아로스타미라든가, 그 다음에 제3세계 영화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성취도가 뛰어났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그 러시아 감독이 있죠.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그때도 보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영화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의 영화들,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봉을 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공포 스릴러 영화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그 획을 그었던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샤이닝에서 처음으로 핸디헬드 카메라가 쓰였어요. 그 미로에서, 눈 오는 미로에서 했던 그 샤이닝 같은 거 분석하라 그러면 제가 1시간도 넘게 떠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큐브릭의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그 클락워크 오렌지라는 영화 있죠. 시계 태엽 장치 속의 오렌지. 그 다음에 제일 걸작으로 평가받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같은 영화도 있고, 그런 거는 다 시네마테크에서 본 거예요. 개봉관에서는 못 봤었어요. 자, 그래서 타이난에서 그런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느꼈던 감성적인 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극장에서 조금 그나마 흔적을 밟았어요. 그런 게 여행의 어떤 재미이고 의미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골목을 산책하다 보면 꼭 영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과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사람들의 정신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타이난이 아니고 타이완이,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굉장히 치안이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좋아요. 근데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볼 때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했었어요. 중국어 할 때 중국어 선생님이 국립대만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만 같은 경우에 도둑놈들이
절도를 해가면 물건 하나만 훔쳐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냥 아주 싹 털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간대요. 그냥 딱 평소 때부터 봐놨다가 그 집에 청소까지 싹 다 해놓고 마치 빈집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 쓸어 가버린대요. 그래갖고 중고 시장에 가면 내 그 물건들이 거기 다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지 골목길을 끼고 있는 집들, 옛날 집들을 보면 창문이 전부 다 쇠창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홍군보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도둑놈들이 저렇게 많나?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신뢰하지도 않고, 신뢰 안 하는 게 아니고 신뢰를 조금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재밌어 하는 이유가 그냥 먹방이에요. 90%가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대더라. 저는 먹어보면 모르겠어요. 뭐 나이를 먹어서 뭐죠? 그 향신, 그 나라에 특히 중국 쪽에 이 향신채나 그 음식 향이 정말 입에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우육면이 좀 많이 먹어봤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나? 전 국수는 우리나라 잔치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 나라 국수 같으면 쌀국수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해요. 그럼 한국 사람하고 잘 맞잖아요. 그리고 퓨전도 돼 있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퓨전이라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귤이 넘어 위수를 건너와서 낑깡이 되는 게 아니고 오렌지 밑에 한라봉이 돼야 되잖아요. 쌀국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가면 그럼 우리가 먹는 대한민국 드라이 오픈해 갖고 있는 가게에서 먹는 쌀국수랑은 꽤 많이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입맛에는 그게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비교하는 차원에서 뭐 제가 경험을 하긴 하지만 먹방 그렇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라서 그게 인간 욕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행이 꼭 그것만을 충족시키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총체적으로 보고, 요건 요렇게 다르고, 또 여기는 역시 사람 사는 동네니까 이거는 비슷하구나.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여행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만의 타이난 꽤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타이완에 가실 때 타이난을 한번 꼭 가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스펀에 가서 뭐 풍등 날리고 그런 거 다 문화고, 뭐 지펀에 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그 다음 뭐 센가치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거기 가본 적도 없대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펀 같은 경우에는
센가치로보다는 비정성시라는 대만의 영화가 더 어울려요. 그런 그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역사라든가, 대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비정성시라는 영화가 더 적합합니다. 양조위가 나왔던 허시아오시엔이라는 감독이 감독을 했죠. 아시아의 굉장히 위대한 감독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타이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네 자체가 다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엄청난 가치를 뭐 우리보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대만의 어떤 진짜배기 모습을 거기서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타이난을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가신다면. 뭐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볼거리도 많으니까 뭐 나 대만 별로 관심 없다 그러시면 그것도 인정. 예. 그런데 타이완을 가신다면 타이난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그 극장을 조금 찍어온 거 잠깐 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예. 이상 우박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패왕별이 같아요. 아니 태양별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 여자분이 아니야? 태양별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게 하나 참네. 너무나 신기한 거 오랜만에 이런 간판 내고 진짜 요즘은 그냥 메가박스나 이분이 간판을 그리시는 분 같아요. 이 할아버지, 중간에 서 있으신 할아버지. 그렇죠? 여기 지금 그리는 장면이 있어요.
배추 저 생각나세요? công gì ạ? Nó chỉ nói cái công là nó làm ra thằng đi tốt, thằng nói công đó